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마음이 끌리는 카드가 2개 있다면 2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일 번 고르신 분들 연락 옵니다. 문자든 전화든 카톡 알림이든 바로 눈으로 확인되는 소식이에요. 그동안 답이 안 와서 혼자 계속 생각하셨던 분들 있죠? 내가 먼저 물어봐야 하나, 그냥 더 기다려야 하나, 이 생각을 몇 번이나 하셨을 거예요. 1번은 상대가 먼저 연락할 가능성이 더 커요. 완전히 끝난 일이 아니라 중간에서 멈춰 있던 일이 다시 움직입니다.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응원이 다음 풀이 이어가는데 큰 힘이 돼요. 1번 소품은 붉은 방울끈이에요. 이게 눈에 들어온 분들은 요즘 알림에 예민해져 있어요. 휴대폰을 괜히 한 번 더 보고 소리 안 났는데도 화면 켜보고 누가 내 얘기 꺼냈나 싶어서 신경이 가죠. 그냥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기다리는 연락이 있는 분들이 이 소품을 많이 고르세요. 답장 결과 알림, 누군가의 안부, 멈췄던 대화가 다시 올라오는 쪽이에요. 바로 1번 분들 리딩 볼게요. 1번 분들 카드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신호가 보여요. 큰 발표처럼 시끄럽게 오는 소식은 아니에요. 휴대폰 화면에 툭 뜨는 한 줄, 부재중 전화 하나, 메일 제목 하나, 예전에 멈췄던 대화방이 다시 위로 올라오는 시기예요. 처음에는 너무 짧아서 '이게 뭐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짧은 알림이 시작이에요. 1번 분들은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왠지 모르게 휴대폰을 자꾸 보게 되고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고 예전에 넣어둔 문의나 신청 결과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죠. 평소엔 그냥 넘길 알림도 괜히 신경 쓰이고 저장 안 된 번호가 뜨면 심장이 한번 내려앉고 단체방 알림에도 '내 얘긴가?' 싶어서 보게 돼요. 이건 마음이 예민해서만은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있으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는 매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락이 늦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예 아무 생각 없이 끊긴 게 아니에요. 중간에서 말이 꼬였거나 상대가 바로 답을 못하는 상황이 있었거나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결정권자가 따로 있었던 모습이에요. 사람 연락이면 자존심 때문에 늦어진 거고 일이나 결과 연락이면 내부 확인이나 서류 처리가 늦어진 거예요. 누가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조용히 있었다기보다 말할 타이밍을 놓친 쪽에 가까워요. 1번 분들 혹시 이런 적 있으셨죠? 상대가 분명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조용해진 일, 면접이나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데 발표일이 애매하게 밀린 일, 돈을 받기로 했는데 입금 날짜가 정확히 안 잡힌 일, 예전에 말이 오가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진 일, 일금은 떴는데 답이 없어서 더 답답했던 일, 처음엔 조금 바쁜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끝난 건가 싶었던 일, 그런 게 1번 카드에 보여요. 이 매듭은 끊어진 줄이 아니에요. 끊긴 줄이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묶여 있어요. 묶였다는 건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말이 남아 있고 확인할 게 남아 있고 상대도 완전히 끝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느꼈던 답답함이 헛것은 아니에요.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는 촛불이 보여요. 1번 분들 마음이 딱 이 촛불이에요. 겉으로는 "이제 신경 안 써."라고 말했을 수 있어요. 친구한테는 "나도 이제 몰라."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아직 안 꺼졌어요. 알림이 울리면 가슴이 한번 내려앉고, 비슷한 이름이 뜨면 괜히 눌러보고, 밤에 자기 전에 예전 대화방을 다시 열어본 분도 있어요.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에서는 아직 안 지운 거죠. 이 촛불은 미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확인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면 이유를 들어야 하고, 결과면 답을 받아야 하고, 돈이면 입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약속이면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해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마음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계속 생각나는 게 당연해요. 옆에는 깊은 우물이 있어요.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상대도 조용하고 결과도 안 오고 소식도 없고 내 하루만 계속 똑같이 흘러간 것 같죠. 근데 안쪽에서는 생각이 계속 돌고 있었어요. 상대도 생각을 했고 일도 완전히 멈춘 건 아니고 결과도 안쪽에서 처리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겉으로 티가 안 났을 뿐이에요. 여기서 현실적으로 딱 볼게요. 1번 분들은 8월과 9월 사이에 문자, 카톡, 전화, 메일 중 하나로 답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신청 결과, 담당자 연락, 예전 사람의 안부, 미뤄진 답장, 부재중 전화, 단체방에서 들리는 소식도 같이 보여요. 특히 한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멈춘 것이 다시 움직여요. 처음부터 완벽한 답이 오는 건 아니고 짧게 시작될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연락하냐면 1번은 상대가 먼저 보낼 가능성이 더 커요. 다만 처음부터 긴 장문으로 오진 않을 수 있어요. "잘 지냈어? 확인했어. 늦어서 미안. 그때 이야기 아직 가능해? 결과 나왔어." 이런 짧은 문장부터 보여요. 처음 연락은 짧아요. 짧은데 중요해요. 그 한 줄이 다음 대화를 만들어요. 1번 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연락 오자마자 그동안 쌓인 말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마음은 이해돼요. 기다린 시간이 있으니까 "왜 이제야 연락했어?" 하고 싶죠. "그동안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면 상대가 다시 물러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상대가 무슨 말을 들고 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다 받아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내 말을 하셔야 해요. 그다음에는 발원문이 보여요. 이건 1번 분들이 속으로 여러 번 반복한 말이에요. "연락만 와라. 답만 와라. 안 되면 안 된다고라도 말해 줘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만 해 줘라." 이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돌았어요. 입 밖으로 안 냈어도 마음으로는 이미 수십 번 말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연락이 오면 내가 뭘 원하는지 먼저 정해야 해요. 다시 이어가고 싶은 건지, 그냥 이유만 듣고 싶은 건지,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건지, 돈이 들어오면 바로 다음 계획을 세울 건지. 이걸 모른 채로 소식을 받으면 또 흔들려요. 상대가 다정하게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차갑게 말하면 상처받고, 애매하게 말하면 또 며칠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1번 분들은 먼저 본인 마음을 정리해야 해요. 옆에서 풍경이 울려요. 이건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예요. 그래서 1번 분들 소식도 처음엔 작게 와요. 휴대폰에 뜬 한 줄, 저장 안 된 번호, 메일 하나, 누군가가 지나가듯 전하는 말, 단체방에서 내 이름이 언급되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무심코 넘기면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월과 9월에는 알림을 잘 보세요. 스팸함도 보고 메일함도 보고 부재중 전화도 다시 확인하고 예전에 문의 넣어둔 곳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특히 미뤄둔 답장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하셔야 해요. 내가 답을 기다리기만 했는데 사실 내 쪽에서도 멈춰 있는 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풀어야 상대 쪽 연락도 더 쉽게 들어와요. 마지막 쪽에는 제동자가 보여요. 이건 작은 기쁨이에요. 큰 대박, 갑자기 인생 역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맞아요. 그보다 훨씬 현실적인 기쁨이에요. 작은 입금, 답장, 약속 재개, 결과 확인, 누군가의 도움, 생각보다 괜찮은 소식, 마음 놓이는 알림, 이런 쪽이에요. 크기는 작아도 1번 분들한테는 크게 느껴져요.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1번 분들은 이 소식을 받고 드디어 왔다는 말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막 환호한다기보다 힘이 풀려요.
어깨에 있던 긴장이 내려가고 잠깐 멍해질 수도 있어요. 왜 이제야 하는 마음도 같이 들어요. 그래도 오는 게 중요해요. 아무 말도 없는 것보다 짧아도 확인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마지막에는 칠성님이 계세요. 칠성님은 1번 분들한테 시기를 보라고 하세요. 너무 목매고 있을 때보다 살짝 마음을 놓았을 때 연락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혹은 이제는 다른 쪽도 봐야겠다 싶을 때 연락이 올 수 있네요. 그래서 1번 분들 소식은 기다리되 내 생활을 멈추지는 마세요.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내 할 일을 하면서 받아야 해요. 그래야 연락이 와도 내가 휘둘리지 않아요. 연애나 인연 쪽이면 끊겼던 연락이 짧게 다시 와요. 상대가 먼저 안부를 묻거나 예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꺼낼 수 있어요. 다만 처음부터 관계 회복을 확정하진 마세요. 상대가 진짜로 변했는지, 그냥 외로워서 연락한 건지 봐야 해요. 처음 연락은 확인이지 결론이 아니에요. 좋은 말 한 번에 다 풀었다고 생각하면 또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일이나 결과 쪽이면 기다리던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서류 결과가 뜰 수 있어요. 면접, 신청, 계약, 정산, 일정 조율 같은 게 보여요. 답이 늦었던 곳에서 확인했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연락이 오면 바로 확인만 하지 말고 다음 단계가 뭔지도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답하면 되는지, 준비해야 할 건 뭔지, 다시 연락해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까지 확인해야 해요. 돈 쪽이면 미뤄진 소액 입금, 정산, 환급, 빌려준 돈 일부, 약속했던 비용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번에 큰 돈이라고 보진 않지만 숨통 트이는 정도는 보여요. 작아 보여도 그 돈 때문에 막혀 있던 일정이 풀릴 수 있어요. 카드값 일부, 교통비, 생활비, 밀린 정산처럼 현실적인 돈이에요. 가족이나 지인 쪽이면 한동안 말이 없던 사람이 안부를 묻거나 누군가가 중간에서 소식을 전해줘요. 그 사람 요즘 이렇대.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대. 이런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바로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전에 들은 말과 직접 들은 말은 다를 수 있어요. 1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휴대폰 정리예요. 숨긴 대화방, 차단 목록, 안 읽은 문자, 스팸함, 메일함, 예전 문의 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소식이 들어오는 통로를 깨끗하게 해두는 거예요. 실제로 놓친 알림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정리해야 할 대화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다면 너무 길게 보내지 마세요. 짧게 가야 해요. 잘 지내? 지난번 이야기 어떻게 됐어? 확인되면 알려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처음부터 감정 장문을 보내면 상대가 부담스러워져요. 처음엔 가볍게 열고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잔을 가까이 두고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소식은 분명하게 오게 해주시고 나를 흔드는 소식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말해도 돼요. 정성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게 정성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정돈하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1번 분들 정리하면 이거예요. 연락은 와요. 짧게 시작돼요. 문자, 전화, 카톡, 메일, 결과 알림, 누군가 전해주는 말,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 뒤에 대화가 이어져요. 끊긴 게 아니라 늦어진 거예요. 8월과 9월 묶였던 말이 한번 풀립니다. 1번 분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두세요. 댓글에 기다리는 연락이 있다면 짧게 남겨보세요. 말로 꺼내는 순간 기다림도 조금 가벼워져요. 이번 고르신 분들 그 사람에게서 답이 옵니다. 돈이나 문서보다 사람 문제예요. 미뤄진 약속, 애매하게 끝난 대화, 서로 눈치만 보던 관계 쪽이에요. 특히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듣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사과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왜 그렇게 됐는지 말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눌러주시는 마음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돼요. 이번 소품은 청빛 물그릇이에요. 이걸 고른 분들은 마음이 많이 지쳐 있어요. 상대가 말을 똑바로 안 해서 혼자 추측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더 피곤해진 거죠.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혼자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상대가 확실히 말하지 않아서 생긴 답답함이에요. 이번 분들은 달콤한 말보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바로 이번 분들 리딩 볼게요. 이번 분들은 맨 앞에서 사람이 보여요.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한번 크게 건드렸던 사람, 내 생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 아니면 지금도 신경 쓰이는 사람이에요. 연애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일로 얽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공통점은 하나예요. 말이 덜 끝났어요. 이번 분들은 그동안 사람 때문에 많이 피곤했어요. 차라리 딱 끊겼으면 나았을 텐데 애매하게 남아 있었죠. 상대가 완전히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물어보자니 내가 매달리는 사람 같고, 그냥 넘기자니 마음이 계속 찜찜했을 거예요. 그 애매함이 이번 분들 마음을 오래 붙잡았어요. 옆에는 해원동자가 보여요. 이건 묵은 말이 다시 나오는 카드예요.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바꿔준다기보다 이미 얽힌 사람에게서 말이 나와요. 예전에 싸웠던 사람, 연락이 뜸해진 사람, 약속을 미룬 사람, 서운한 말을 하고 넘어간 사람, 서로 눈치만 보던 사람. 그 사람과 다시 대화할 가능성이 커요. 혹시 이번 분들 중에 이런 분 있으시죠? 그때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듣고 싶다. 사과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상처받은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혼자 오해한 건지 상대가 진짜 피한 건지 모르겠다. 이 마음이 많이 보여요. 연애든 가족이든 친구든 다 해당돼요. 이번 분들은 상대의 말 한마디가 필요했던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방울끈이 있어요. 이 끈은 완전히 끊긴 게 아니에요. 이어져 있는데 중간이 꼬였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 관계는 정리된 듯 보여도 아직 끝났다고 보긴 어려워요. 상대도 완전히 무관심하진 않아요. 다만 어떻게 다시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나 자존심 때문에 미뤘거나 누가 먼저 말해야 할지 서로 재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보자기가 나와요. 보자기는 감춰둔 말이에요. 상대가 말하지 않은 사정, 내가 차마 꺼내지 못한 속마음, 서로 덮어둔 문제, 그게 안쪽에 쌓여 있어요. 이번 분들이 답답했던 이유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제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빈칸을 상상으로 채운 거예요. 그 상상이 사람을 지치게 하잖아요. 이번에 오는 소식은 그 보자기가 조금 열리는 소식이에요. 상대가 모든 걸 다 털어놓는다고 단정하진 않을게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최소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싶은 말은 들어요. '그때 바빴다. 집안일이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누가 중간에서 말을 이상하게 전했다. 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설명을 들었다고 다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명주신녀는 위로도 하지만 팩트도 봐요. 상대가 설명한다고 해서 그 말이 전부 정답은 아니에요. 말을 듣고 나서 행동을 봐야 해요. 다시 연락을 이어갈 거면 패턴이 바뀌는지 봐야 하고, 가족이면 같은 말로 또 상처 주는지 봐야 하고, 일 관계면 약속을 지키는지 봐야 해요. 맑은 물그릇이 옆에 있어요. 이번 분들은 대화할 때 빙빙 돌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감정을 쏟아부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야 해요. 그때 연락이 끊긴 이유를 알고 싶어. 나는 그 일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어. 앞으로도 이렇게 애매하면 나는 힘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말해야 상대도 빠져나갈 구멍이 줄어요. 이번 분들 중에는 상대의 기분을 너무 많이 봐준 분들이 있어요. 상대가 불편할까봐, 분위기가 깨질까봐,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정작 내 마음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내 마음을 숨기면 또 반복돼요. 차분하게 말하되 분명하게 말해야 해요. 상대가 듣기 싫어할까봐 또 덮으면 이번에도 내가 혼자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선녀가 보여요. 이건 딱딱하게 싸우듯 마주 앉는 대화보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더 잘 된다는 뜻이에요. 가벼운 안부, 우연한 만남, 지인의 중간 연락, 가족 모임, 단체 대화방, 작은 약속, 이런 데서 말이 시작될 수 있어요. 또는 누군가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그 사람 사실 너한테 미안해 하더라 하고 전해줄 수 있고, 가족 중 누군가가 중간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일 관계에서는 담당자나 동료가 사정을 알려줄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직접 듣는 말도 있고 중간에서 들어오는 말도 있어요. 둘 다 놓치지 마세요. 특히 지나가듯 들은 말 안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사람 문제를 더 현실적으로 나눠볼게요. 연애나 썸이면 상대가 먼저 가볍게 말을 걸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가벼워 보여서 오히려 서운할 수 있어요. 잘 지내? 요즘 뭐 해?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거든요. 이번 분들은 속으로 그동안 나 힘들었던 건 모르나 싶을 수 있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밀어내지 말고 왜 연락했는지부터 보세요. 상대가 정말 대화를 이어가려는 건지 그냥 외로워서 찔러보는 건지 확인해야 해요. 가족 문제면 오래 말하지 않던 얘기가 다시 나와요. 부모님이나 형제, 배우자, 자녀와 관련해서 서로 서운한데 말 못한 게 있었을 수 있어요. 가족은 가까워서 더 쉽게 상처 주고 가까워서 더 사과를 못 하잖아요. 이번에는 대화가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따뜻하진 않을 수 있어요. 툭 던지는 말처럼 시작될 수 있어요. 그때 "왜 이제 와서 그래?" 하고 받아치기보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들어보세요. 친구나 지인 쪽이면 오해가 풀릴 수 있어요. 누가 말을 잘못 전했거나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 달랐던 게 보여요. 이번에는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직접 확인해야 해요.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네 생각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훨씬 낫습니다. 몰아붙이면 상대가 방어하고 조용히 물어보면 진짜 말이 나와요. 일 관계면 담당자, 동료, 상사, 거래처에서 설명이 와요. 약속이 미뤄진 이유, 답변이 늦어진 이유, 책임 소재, 일정 변경 같은 말이에요. 이번 분들은 이때 감정으로 말하면 손해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은 이렇게 바뀐 건가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야 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잡아야 이번 분들이 덜 흔들려요. 결과 쪽에는 비단이 펼쳐져요. 이건 이번 분들 자존심이 조금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상대 반응 하나에 내 하루가 흔들리고 내가 더 마음이 큰 사람처럼 느껴지고 괜히 내가 작아진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적어도 내가 혼자만 신경 쓴 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마음을 살립니다. 이 비단은 화려한 선물보다 나를 다시 귀하게 보는 느낌이에요. 상대가 사과를 하든 설명을 하든 다시 약속을 잡든 이번 분들이 '내가 그렇게까지 초라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하고 느끼게 돼요. 그게 중요해요. 관계가 이어지든 정리되든 내 자존감은 다시 챙겨야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해수관음이 계세요. 관음님은 "이번 분들 마음을 씻겨 주세요." 이 답을 듣고 울컥할 수 있어요. 정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속으로만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동안 너무 오래 눌러둔 게 있어서 그래요. 그 눈물은 약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참았던 말이 풀릴 때 나오는 거예요. 연애 쪽이면 끊겼던 연락, 애매한 썸, 전 연인, 다툰 뒤 어색해진 사이가 보여요. 상대가 먼저 가볍게 말을 꺼내거나 예전 일을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바로 다시 믿지는 마세요. 연락이 오는 것과 관계가 건강해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번 연락이 반갑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또 나를 기다리게 만들면 그건 다시 봐야 해요. 가족 쪽이면 집안에서 미뤄둔 대화가 나와요. 부모님, 형제, 친척, 배우자, 자녀 문제로 말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사과하진 못해도 왜 그랬는지 설명은 나올 수 있어요. 가족 문제는 말이 짧아도 마음이 깊게 다치잖아요. 이번에는 "그때 나는 그 말이 힘들었다." 정도는 꺼내셔도 돼요. 친구나 지인 쪽이면 오해가 풀려요. 누군가가 말을 잘못 전했거나 서로 상황을 다르게 알고 있었던 게 보여요. 이번에는 확인이 중요해요. 남 말만 듣고 판단하면 또 꼬여요. 직접 확인해야 해요. 부드럽게 물어보되 내가 궁금한 부분은 정확히 물어보세요. 일 관계라면 담당자, 동료, 상사, 거래처에서 답변이 옵니다. 기분 나쁘게 넘어갔던 말, 책임 소재, 미뤄진 약속, 누가 설명해야 할 일이 다시 나와요. 여기서 감정으로 싸우기보다 기록과 사실로 말해야 해요. "제가 이해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정리해서 말하면 훨씬 낫습니다. 이번 분들 조언 드릴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듣고 싶은 말을 미리 정리해 보세요. 사과를 원하는지, 이유를 원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약속을 원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 정리를 위한 마지막 대화가 필요한지, 이걸 모르고 대화하면 상대 말에 또 끌려가요. 그리고 또 상대 말보다 행동을 같이 보세요.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연락 패턴이 바뀌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나를 또 헷갈리게 하지 않는지 봐야 해요. 이번 분들한테는 그게 진짜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이 너무 답답한 날에는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정성을 들여보세요. 내 마음을 속이지 않게 해주세요. 듣게 될 말이 나를 더 아프게 하지 않고 필요한 판단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말해도 충분해요. 신령님께서도 억지로 참는 마음보다 솔직한 마음을 더 잘 보세요. 이번 분들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람에게서 답이 와요. 사과일 수도 있고, 설명일 수도 있고, 다시 연락을 이어가자는 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혼자 추측하던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듣고 나서 계속 갈지 정리할지 이번 분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8월과 9월, 사람 문제에서 미뤄진 대화를 다시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번 분들 이야기 같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 답 듣고 싶다 한마디만 남겨도 좋아요. 말로 꺼내면 마음이 덜 무거워져요. 3번 고르신 분들 결과가 나와요. 이건 감정적인 연락보다 문서 승인, 계약, 합격, 입금, 자리 결정 같은 쪽이에요. 말로만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문자나 메일이나 서류로 확인돼요. 기다리던 곳에서 답이 늦어졌거나 누가 결정을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3번은 계속 미뤄지지 않고 문자나 서류로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은 풀이로 돌아오게 해줘요. 3번 소품은 금빛 도장함이에요. 이게 끌린 분들은 지금 말보다 결과가 중요해요. 좋게 보고 있어요. 이런 말로는 부족하고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가 필요한 분들이죠. 계약서, 합격 발표, 심사 결과, 승인 문자, 입금 확인, 자리 배정 같은 실제 확인이 떠요. 3번은 기분이 풀리는 소식이라기보다 현실이 움직이는 소식이에요. 기다린 만큼 확인 버튼 하나가 크게 들어와요. 바로 3번 분들 리딩 볼게요. 3번 분들 카드는 처음부터 도장이 보여요. 도장은 결정이에요. 누군가가 찍어줘야 끝나는 일, 승인해야 넘어가는 일, 확인을 받아야 움직이는 일. 3번 분들은 그동안 말은 많이 들었는데 확정이 없었을 가능성이 커요. 검토 중이에요. 곧 연락드릴게요. 내부에서 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만 듣고 실제 결과는 못 받은 상태예요. 이게 사람을 정말 지치게 하죠. 안 되는 거면 안 된다고 말해주면 다음을 준비하겠는데 기다리라고만 하면 발이 묶여요. 3번 분들은 그 발 묶인 시간이 길었어요. 다른 선택지를 보려고 해도 이 결과 하나가 마음에 걸리고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확정이 안 나니까 계속 미뤄졌던 거예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위로보다 확인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옆에는 장지가 보여요. 아직 다 적히지 않은 종이에요. 이건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판은 깔려 있었어요. 지원서가 들어갔고, 계약 이야기가 오갔고, 서류가 올라갔고, 누군가가 검토했고, 신청은 접수됐어요. 근데 마지막 문구가 안 적힌 거예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왜 이렇게 늦지? 하고 계속 확인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붓이 나와요. 이건 글자로 적히는 소식이에요. 구두로 대충 듣는 게 아니라 문자, 메일, 공지, 계약서, 합격 안내, 승인 알림, 입금 내역처럼 남는 형태예요. 3번 분들은 8월과 9월에 확인할 문서가 있어요. 메일을 대충 넘기면 안 되고 첨부 파일을 봐야 하고 마감일을 확인해야 해요. 작은 문구 하나 때문에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3번 분들 중에는 이미 준비를 많이 해둔 분들이 보여요. 이력서 고치고 서류 넣고 계약 조건 살펴보고 필요한 자료 만들고 누가 달라는 것 보내고 결과 기다린 분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늦어질수록 더 억울했던 거죠. 내가 놀고 기다린 게 아니라 할 걸 해놓고 기다린 거니까요. 방석이 옆에 있어요. 이건 내가 앉을 자리, 일할 자리, 맡을 역할, 배정받을 위치, 들어갈 공간이에요. 3번 분들은 취업, 이직, 승진, 계약, 프로젝트, 사업 제안, 시험 결과, 부서 이동, 자리 배정과 관련이 깊어요. 특히 내 자리가 있나 없나를 기다린 분들 이번에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동안 애매하게 말만 돌던 일이 더는 말로만 남지 않아요. 팩트로 말할게요.
3번 분들 희소식은 현실적인 결과예요. 사람이 괜찮아질 거야 해주는 위로보다 실제로 화면에 뜨는 문장이 중요해요. 합격, 승인, 계약 진행, 입금 완료, 배정 확정, 일정 확정, 면접 안내, 서류 통과, 이런 단어들이 떠요. 누군가의 좋은 말보다 확인 가능한 증거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글문도사가 들어와요. 이건 3번 분들한테 아주 중요해요. 감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확인하고 기록하고 따져보고 다시 읽어봐야 해요. 계약서면 금액, 날짜, 조건, 해지 조항을 봐야 하고 합격이나 승인 알림이면 다음 제출 자료를 봐야 해요. 입금이면 금액이 맞는지 봐야 하고 담당자 이름도 적어둬야 해요. 3번 분들은 그냥 좋대요로 넘어가면 안 돼요. 좋다는 말보다 서류가 중요하고 분위기보다 확인 문자가 중요해요. 말로 들은 건 다시 문자로 남겨두세요. 말씀 주신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맞을까요? 이 한마디가 나중에 3번 분들을 지켜줘요. 말은 흩어지지만 글은 남아요. 3번 분들은 글로 남겨야 손해를 줄여요. 옆에서 용왕님 물길이 들어와요. 여기서는 돈 얘기도 같이 봐야 해요. 입금, 정산, 환급, 계약금, 지원금, 수당, 보너스, 거래처 결제, 미뤄진 돈, 이런 게 보여요. 엄청난 횡재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묶여 있던 돈이 풀리거나 조건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들어올 수 있어요. 3번 분들 중에 돈이 들어와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보여요. 생활비, 카드값, 사업비용, 계약금, 월세, 가족비용, 학원비, 병원비, 이런 현실적인 돈 때문에 마음 졸인 분들 있죠. 3번은 그 돈과 연결된 답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된다고는 안 해요. 하지만 숨통 트이는 확인은 있어요. 결과 쪽에는 비단함이 열려요. 처음부터 대놓고 보였던 기회라기보다 조용히 들어오는 제안 쪽이에요. 예전에 이야기만 하던 곳에서 다시 연락이 오거나 생각 못한 사람이 좋은 정보를 주거나 전에 넣어둔 서류가 뒤늦게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아직 관심 있으세요? 이 조건으로 가능하세요? 이번에 자리 하나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요. 3번 분들한테는 예전 대화가 중요해요. 예전에 연락했던 사람, 전에 지원했던 곳, 한 번 미뤄진 계약, 중간에 멈춘 제안, 그 중 하나가 다시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끝났겠지 하고 완전히 닫지 마세요. 다만 내가 먼저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확인만 하면 돼요. 짧고 정확하게요. 마지막에는 장군신이 서 계세요. 장군신은 3번 분들한테 결정을 미루지 말라고 하세요. 좋은 소식이 오면 판단이 필요해요. 받을지 말지, 진행할지 말지, 조건을 조정할지 말지. 3번 분들은 너무 오래 기다린 탓에 막상 결과가 오면 또 겁이 날 수 있어요. 이거 해도 되나? 괜히 선택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질질 끌면 기회가 약해져요. 여기서 무조건 잡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조건을 보고 결정하셔야 해요. 다만 결정해야 할 때는 결정해야 해요. 좋으면 진행하고 아니면 정중하게 거절하고 애매하면 조건을 물어보세요. 3번 분들은 지금 애매한 태도가 제일 손해예요. 취업이나 이직이면 서류 통과, 면접 안내, 최종 결과, 자리 제한이 보여요. 이미 넣어둔 곳에서 연락이 오거나 예전에 말만 오갔던 제안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면접 날짜가 잡히거나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가 갑자기 뜰 수 있어요. 이미 포기하려던 곳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모습도 보여요. 사업이나 돈이면 계약서, 거래처 답변, 정산, 입금, 세금이나 비용 처리 쪽으로 답이 와요. 미뤄진 돈이 있다면 일부라도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언제 입금돼요? 하고 묻기 애매했던 돈이 있다면 이번엔 확인해 보셔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시험이나 자격이면 결과 발표, 접수 확인, 서류 보완 요청, 합격 관련 알림이 떠요. 문자를 놓치지 말고 홈페이지도 직접 확인해야 해요. 누가 따로 알려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놓칠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집이나 자리 문제라면 계약, 배정, 승인, 입주나 이동 일정이 잡힐 수 있어요. 말로만 돌던 일이 문서로 내려옵니다. 집 계약서, 자리 배정표, 근무 일정, 부서 공지, 담당자 안내처럼 눈으로 보는 자료가 중요해요. 3번 분들 조언 드릴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8월 안에 문서와 메일함을 정리하세요.
중요한 메일은 별표를 해두고 제출 마감은 달력에 적어두고 통장 입출금도 확인해 보세요. 신청해둔 게 있다면 진행 상태를 직접 확인하세요.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확인 한 번이 더 빨라요. 그리고 또 전화로 들은 말은 문자로 남기세요.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맞을까요? 이 말이 3번 분들한테는 방패가 돼요. 말은 흩어지지만 글은 남아요. 3번 분들은 글로 남길수록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받고 싶은 결과를 종이에 써보세요. 합격이면 합격, 계약이면 계약, 입금이면 입금, 승인이라면 승인. 너무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현실적으로 쓰세요. 좋은 일 주세요보다 이번 달 안에 확인 가능한 답을 받게 해주세요가 더 좋아요. 정성을 들일 때도 분명하게 드리는 게 좋아요. 신령님께서도 흐릿한 말보다 또렷한 마음을 더 잘 보세요. 3번 분들 정리하면 이거예요. 결과가 나와요. 말이 아니라 확인되는 형태예요. 문자, 메일, 서류, 계약서, 입금, 합격 발표, 승인 통보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확인이 중요하고 확인한 뒤에는 결정이 필요해요. 8월과 9월 3번 분들은 기다리던 답을 현실로 확인하게 됩니다. 3번 분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 보내주세요. 댓글에 기다리는 결과가 있다면 짧게 남겨보세요. 말로 꺼낸 소원은 마음 안에서 더 또렷해져요. 4번 고르신 분들 정리 끝나고 새 기회가 들어옵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바로 좋은 일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끝낼 것부터 끝내야 해요. 미뤄둔 일, 정리 안 된 관계, 방치한 공간, 오래 끌던 문제 이런 게 먼저 보여요. 그걸 정리하고 나서 이사, 자리, 이동, 일 변화, 새로운 제안 쪽으로 소식이 들어와요.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 표시해 주세요. 그 마음도 정성이에요. 4번 소품은 자주색 비단보예요. 이걸 고른 분들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쪽에 묵혀둔 일이 있어요. 버려야지 하면서 못 버린 물건, 끊어야지 하면서 계속 붙잡은 관계, 말해야지 하면서 미뤄둔 이야기 같은 게 있죠. 이 소품은 복이 없다가 아니에요. 들어올 자리가 아직 덜 비어 있는 거예요. 4번은 정리만 제대로 해도 다음 소식이 빨라질 수 있어요. 특히 집, 일터, 자리, 사람 관계에서 변화 소식이 들어올 수 있네요. 바로 4번 분들 리딩 볼게요. 4번 분들 카드는 처음부터 맞이굿이 보여요. 뭔가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문 앞이 어수선해요. 좋은 손님이 오려는데 현관에 오래된 짐이 쌓여 있고 방 안에 치우지 않은 물건이 있고 마음속에도 끝내지 않은 일이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4번 분들은 먼저 정리할 일이 있어요. 그걸 끝내야 새 제안이나 이동 소식이 들어와요. 현실적으로 풀어볼게요. 미뤄둔 서류, 안 보낸 답장, 정리 안 한 방, 오래된 물건, 끊지 못한 관계, 계속 신경 쓰이는 약속, 마음속으로만 붙잡고 있는 사람, 이런 게 4번 분들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하나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쌓이면 문턱이 돼요. 새 소식이 들어오려고 해도 내가 받을 공간이 없어요. 옆에는 살풀이가 보여요. 이건 그동안 참았던 것, 억울했던 것, 말 못한 것, 몸에 쌓인 피로까지 털어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4번 분들은 괜찮아라고 너무 많이 말한 분들이에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고 힘든데 별일 아니라고 하고 끊어야 하는데 미안해서 붙잡은 게 보여요. 이제 그걸 조금 내려놓아야 해요. 그 다음에는 금줄이 나와요. 금줄은 선이에요. 4번 분들은 8월과 9월에 선을 잘 그어야 해요. 아무나 내 시간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고, 아무 부탁이나 받아주면 안 되고,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열어주면 안 돼요. 특히 매번 급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번에 정리해야 해요. 혹시 이런 분 있으시죠? 내 일도 많은데 남의 일 도와주느라 내 기회를 놓친 분, 상대가 미안하다고 하면 또 마음 약해져서 받아준 분, 방 정리해야지 하면서 몇 달째 그대로 둔 분, 안 쓰는 물건인데 버리면 아까워서 쌓아둔 분, 끝난 관계인데 사진이나 대화방을 못 지운 분, 4번 분들 카드가 그걸 봐요. 숨은 쪽에는 뒷전이 있어요. 뒷전은 마무리예요. 사람은 시작할 때는 마음을 내는데 끝낼 때는 자꾸 미루죠. 근데 4번 분들은 지금 시작보다 끝이 먼저예요. 끝내지 않은 일이 새 일을 막고 있어요.
정리하지 않은 관계가 새 인연을 막고, 치우지 않은 공간이 새 소식을 막고, 처리하지 않은 서류가 다음 결정을 막아요. 그래서 4번 분들한테 오는 희소식은 정리한 뒤에 들어와요. 현관을 치웠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오래된 서류를 처리했더니 다음 단계 안내가 온다든지, 미뤄둔 답장을 보내고 나서 새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운이라는 말보다 생활 정리가 먼저예요. 4번 분들은 생활을 정리해야 소식이 빨라져요. 그 다음에는 소금이 보여요.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4번 분들은 공간 정리가 특히 중요해요. 현관, 책상, 침대 옆, 가방 안, 지갑 안, 차 안, 냉장고, 싱크대, 이런 데가 어수선하면 마음도 계속 흩어져요. 특히 현관은 들어오는 문이에요. 거기에 신발이 너무 많거나 택배 박스가 쌓여 있거나 오래된 물건이 있으면 들어오는 소식도 답답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현실적으로 하나 짚을게요. 4번 분들은 언젠가 해야지가 너무 많아요. 언젠가 정리해야지, 언젠가 말해야지, 언젠가 끊어야지, 언젠가 다시 시작해야지. 근데 이번 8월과 9월에는 그 언젠가를 하나라도 오늘로 당겨야 해요. 작은 것 하나만 해도 달라져요. 서랍 하나, 문자 하나, 오래된 물건 하나, 미뤄둔 전화 하나, 그 작은 처리 하나가 다음 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옆에는 터굿이 보여요. 여기서는 집, 방, 일터, 부서, 가게, 사무실, 책상 자리, 생활 패턴을 봐야 해요. 이런 현실적인 자리가 바뀔 수 있어요. 이사나방 구조 변경이 떠오르고, 직장에서는 자리 이동이나 업무 변경,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장 정리나 새로운 운영 방식, 프리랜서 분들은 작업 공간 변화가 보여요. 4번 분들은 집이나 일하는 자리를 바꾸면 생각보다 빨리 소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바뀌어도 자리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은 선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제일 답답한 곳부터 손대 보세요. 방 전체를 다 갈아엎지 않아도 돼요. 책상 위 하나, 서랍 하나, 현관 하나, 그 정도도 충분해요. 마지막 쪽에는 미륵불이 보여요. 4번 분들은 이미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희소식이 와도 이제야 하는 마음이 먼저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은 가볍지 않아요. 생활 방향이 바뀌거나 내가 오래 머문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새 시작을 준비하게 하는 소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사 이야기가 갑자기 구체화될 수 있어요. 방을 옮기거나 집 계약을 알아보거나 가족 안에서 공간 문제가 정리될 수 있어요. 일쪽이면 오래 끌던 업무가 끝나고 새 일을 맡게 되거나 부서나 자리 이동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관계 쪽이면 내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이 정리돼요. 이것도 희소식이에요. 누군가가 돌아오는 것만 소식이 아니라 내가 드디어 벗어나는 것도 소식이에요. 마지막에는 산신님이 계세요. 산신님은 4번 분들한테 뿌리를 보라고 하세요. 4번 분들은 약한 분들이 아니에요. 오래 버틴 분들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 버티다 보니 필요 없는 짐까지 내 것처럼 들고 있었어요. 산신님은 내 짐과 남의 짐을 구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되 남의 무책임까지 안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4번 분들한테는 가족이나 집안 문제도 조금 보여요. 가족 안에서 정리할 말, 집안 물건, 오래된 사진, 어른들과의 대화, 가족 책임, 이런 게 같이 떠요. 가족 때문에 내가 미룬 일도 있고 가족을 생각하느라 내 선택을 늦춘 것도 보여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 자리도 생각해야 해요. 나만 참는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집이나 이사 쪽이면 방 구조 변경, 집 정리, 계약 알아보기, 가족과 공간 문제 상의, 오래된 물건 정리가 보여요. 소식은 정리한 뒤에 들어와요. 집을 비우면 연락이 오는 시기예요. 일이나 직장 쪽이면 자리 이동, 업무 변경, 새 프로젝트, 팀 변화, 출근 환경 변화가 떠요. 오래 붙잡고 있던 일을 마무리해야 다음 일이 들어와요. 관계 쪽이면 끊어야 할 사람과 남겨야 할 사람이 갈려요. 모두에게 잘하려고 하면 새 기회가 늦어져요. 이번에는 내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정리해야 해요. 돈 쪽이면 오래된 지출을 줄이고 안 쓰는 구독이나 자동이체를 정리하고 묵은 물건을 팔거나 버리는 식으로 동의를 가볍게 만드는 게 좋아요.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온다기보다 새 기회가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쪽이에요. 4번 분들 조언 드릴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현관과 책상을 먼저 정리하세요. 현관은 소식이 들어오는 문이고
책상은 일이 풀리는 곳이에요. 여기만 깨끗해져도 마음이 달라져요. 신령님께 정성을 들이는 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것부터 정성이에요. 그리고 또 오래 미룬 연락 하나를 정리하세요. 답해야 하는 연락이면 짧게라도 답하고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은 관계라면 예의를 갖춰 마무리하세요. 애매하게 남겨둔 줄이 4번 분들 마음을 계속 잡고 있어요. 끊을 건 끊고 남길 건 남겨야 해요. 마지막으로 소금 한 줌으로 청소하는 마음을 내보세요. 집 안을 쓸면서 나한테 맞지 않는 건 나가고 필요한 소식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거창한 의식처럼 하지 않아도 돼요. 정성을 들이는 건 내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일이에요. 그 마음이 모이면 선택도 선명해져요. 4번 분들 정리하면 이거예요. 새 기회가 와요. 근데 먼저 정리해야 와요. 이사, 자리 이동, 일 변화, 새 제안, 오래 끌던 문제 마무리 이런 쪽으로 희소식이 들어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미뤄둔 걸 치우면 들어와요. 8월과 9월 4번 분들은 끝내는 일이 곧 시작이 됩니다. 4번 분들 풀이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맞춤 부적이나 비방도 고정 댓글 카톡으로 천천히 문의 주세요. 억지로 오실 필요 없고 마음 닿으신 분만 천천히 보시면 돼요. 오늘 네 번호 모두 희소식의 모양이 달랐어요. 1번은 연락이에요. 문자, 전화, 알림처럼 바로 확인되는 소식이 먼저 들어와요. 2번은 사람의 답이에요. 묵었던 대화, 미뤄진 약속, 설명이 필요한 관계에서 말이 나와요. 3번은 결과예요. 문서, 승인, 계약, 합격, 입금, 통보처럼 현실로 확인되는 소식이 들어와요. 4번은 정리 후 기회예요. 끝낼 걸 끝내고 나서 자리 이동, 새 제안, 생활 변화 쪽으로 소식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고른 번호와 지금 가장 기다리는 소식 한 줄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말로 꺼내면 마음도 정리되고 내가 뭘 기다리는지도 더 선명해져요. 오늘 풀이가 작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보내주세요. 8월과 9월, 여러분에게 필요한 소식이 너무 늦지 않게 닿기를 저도 같이 정성 올리겠습니다.